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미 너무 늦었을까?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직장에서 버텨내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건가? 지금 와서 뭔가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할 수 있겠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60대, 70대에도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까요? 반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재산의 차이도 아닙니다. 운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500년 전 공자가 남긴 단 한마디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의 삶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공자 명언: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짧은 말입니다. 쉬운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인생 지혜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박성우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2이십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시고 새 아이를 키우고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꿈이셨습니다. 그 꿈은 이루셨습니다. 아이들도 다 잘 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날들. 텔레비전만 보다가 밥 먹고 낮잠 자다가 또 잠자리에 드는 반복.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선물해준 공자 명언집을 우연히 펼쳐보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 문장을 만나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어르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에이, 이런 말은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지. 하고.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랍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어르신은 딱 한 가지만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불을 예쁘게 개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불 하나 개는 것.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나니 방이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방이 정돈되니 마음도 조금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이 좋아서 세수도 깔끔하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니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싶어졌습니다. 산책을 하고 나니 오늘 하루가 왠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6개월 뒤 박성우 어르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주말에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 짓는 어르신이 되어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젊어지셨어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불 한 장,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명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분이시죠?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9년에 돌아가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공자는 평생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명언은 이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 아닌가? 맞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말이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항상 큰 일을 꿈꿉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큰 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큰 바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큰 소망. 그런데 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직 특별히 한 건 없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크고 웅장한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소나무. 그 나무들이 처음부터 크게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시작은 작은 씨앗 하나였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매일 조금씩 빗물을 받고 햇볕을 쬐고 자양분을 흡수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랐습니다. 1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야 그 웅장한 나무가 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건강이라는 큰 일은 매일 조금씩 걷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이라는 큰 일은 매일 감사한 마음을 찾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라는 큰 일은 매일 책 몇 줄을 읽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정성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공자는 그냥 작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정성이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내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천천히 감사하며 먹는 것.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향과 온기를 느끼며 마시는 것. 산책을 하더라도 발밑에 흙과 바람을 느끼며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자 명언이 현대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2500년 전 공자가 직관으로 알았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 도파민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공자의 이 짧은 한마디는 25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인생 조언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67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결혼 후 40년을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이순자 씨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있었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순자 씨는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작은 화분 기르기, 그림 그리기, 동네 도서관 가기, 새벽 시장 구경하기.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골랐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 주기. 작은 화분 하나를 사다 놓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화분에서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여린 초록빛 잎. 이순자 씨는 그 잎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내가 돌봐주니까 이렇게 자라는구나. 나도 나 자신을 이렇게 돌봐야겠구나. 그 이후 이순자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분이 2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되었습니다. 작은 베란다 텃밭을 가꾸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원예 동아리에 나가게 되셨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셨습니다. 지금 이순자 씨의 집 베란다는 온갖 꽃과 채소로 가득합니다. 매주 손자들이 오면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서 먹여주신답니다. 그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결혼하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여. 2번째 이야기. 72세 김철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순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60대 초반에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쌓아놓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으셨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는지 1년 가까이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 나이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겠나.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건네준 것이 작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제목은 논어.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김철순 씨는 별 기대 없이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김철순 씨는 한참을 그 문장 앞에서 멈춰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큰 일만 바라봤구나. 큰 계약, 큰 이익, 큰 성공. 그러면서 정작 작은 것들에는 소홀했구나. 직원들 아침 인사 한마디, 가족과의 저녁 식사, 건강 챙기기. 그런 작은 것들을 다 무시했구나. 그날 이후 김철순 씨는 딱 하나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 쓰기. 거창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감사한 것 한 가지, 반성할 것 한 가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과거 사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규모로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순 씨는 동네에서 작은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진 30년의 사업 경험을 젊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 일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었어. 그게 오히려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한 선물이었어. 박명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몸이 좀 약하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무릎 관절염까지. 60대 중반이 되면서 몸이 더 힘들어지자
스스로를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점점 줄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자연스럽게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하루 1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10분이요. 딱 그것만 하세요. 10분. 박명자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10분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처음 사흘은 집 앞 골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분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15분이 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니 20분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박명자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고 계십니다. 혈압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무릎도 오히려 조금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들과 친해져서 아침마다 수다를 떨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산책이 즐거워요. 빠지면 허전해요. 10분이 30분이 되었고 그 30분이 박명자 씨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줬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세 분 모두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불 깨기, 화분에 물 주기, 일기 쓰기, 10분 걷기.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습관으로 움직입니다. 뇌 안에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강해집니다. 길을 반복해서 다니면 점점 길이 넓어지듯이 습관을 반복하면 그 습관의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력이 필요했던 일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이불을 깔끔하게 개고 나서 느끼는 뿌듯함, 화분에 새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 오늘 산책을 다녀왔다는 성취감, 이 모든 것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신호가 쌓이고 쌓여서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의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약합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이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결국 단단한 바위도 뚫립니다. 꾸준함의 힘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꾸준함과 정성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꾸준함은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는 동안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꾸준함만 있으면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정성이 더해지면 습관이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며 천천히 씹으며 먹는 건 정성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듣고 하늘 색깔을 바라보며 걷는 건 정성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노년의 삶을 바꾸는 성공 습관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변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몇 살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대에 그림을 처음 시작해서 훌륭한 화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65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책을 낸 분들이 있습니다. 60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마라톤을 완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정성을 다해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하루 10분 독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고작 1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점심 식사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 책 몇 페이지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책이든 괜찮습니다. 시집도 좋고 수필집도 좋고 인생 이야기 책도 좋습니다. 독서는 뇌에 놀라운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접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독서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 속에는 수많은 인생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책은 조용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처음에 10분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10분이 30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기. 산책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라는 부분입니다. 아침 7시든 오후 3시든 저녁 6시든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을 하나 정하고 그 시간에 매일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좋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산책하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발밑에 피어나는 꽃을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정성입니다. 산책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관절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면 계절의 변화가 보입니다. 봄엔 꽃이 피고 여름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엔 하얀 눈이 내립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노년의 삶이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쓰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점심밥이 맛있었다. 손자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감이 훨씬 높고 우울감이 적으며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습관적으로 나쁜 것에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감사일기는 이 부정편향을 의도적으로 깨는 훈련입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뭐가 있었지? 를 매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일상에서 감사한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 작은 목표 하나씩 설정하기. 이번 달에 책 한 권 다 읽기. 이번 주에 동창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먼저 안부 묻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했어. 나 대단한데. 이런 자기 칭찬이 쑥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자기계발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스마트폰 사진 찍는 방법, 간단한 요리 레시피, 화초 기르는 방법, 카드 게임, 전통 노래 한 곡,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대화하기. 매주 한 번 자녀에게 전화하기. 아니면 매일 아침 배우자와 5분간 대화하기.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가족과의 작은 대화가 쌓이면 관계가 깊어지고 그 깊은 관계가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것도 작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가족 관계라는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습관 하나를 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